안녕하세요. 오늘 군 몇 번째 시간이더라?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지금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양자 프로그램 컴퓨팅은 지금 제일 앞서 있어요. 여덟 번째인가? 오늘이. 그다음에 지금 이게 군이 다섯 번째. 그다음에 나머지 파이토치랑 넥스트JS는 네 번째. 이렇게 돼 있네요. 뭔가 순서 맞추려면 나머지가 좀 쉬워야 되는데 그 회차만 봐도 제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죠. 뭐 군이 두 번째라는 거를 암시하기도 하는데 재밌어요. 네, 조금 어려울 때도 있긴 한데 어, 지금 양자 컴퓨팅은 약간 선형대수랑 좀 많이 가깝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선형대수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일반 대수죠, 여기는. 그죠? 자, 그렇고요. 오늘 할 얘기는 원래는 코셋인데, 저 밑에 부분인데, 오늘 제가 잠깐 코셋 전에 요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요. 지난 시간이었나? 어쨌든 요 얘기를 했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홈오피즘하고 아이소모피즘 하고 나서 요런 얘기가 나왔는데, 된통 이게 무슨 카테고리가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좀 뜬금없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카테고리가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이론적인 그 기초다. 뭐 이런 얘기 잠깐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다가 어젠가에 제가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서 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채널이 있었는데 영어로 설명하는. 근데 그 채널이 한동안 영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없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펑터를 설명하겠다 다음 영상에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 없다가 어젠가 올라왔어요. 저 딱 들어봤는데 제가 펑터 그 영상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30분도 안 됐고요. 아마. 근데 저처럼 이렇게 무슨 페이지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본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림도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요 뭐죠 나레이션도 저처럼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뭐 대본을 읽는 것처럼 또박또박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제가 좀 집중을 안 해서 봤는지.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와, 뭐 신세계가 열렸다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그 보고 있는데 여기 펜 그릴까요? 펜 그릴까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사실상 어느 정도 설명이 되셨어요. 네, 그 펑터 설명할 때. 근데 펑터 설명할 때 펑터가 카테고리 띠오리에서 카테고리 이론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나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펑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엘리먼트였나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화살표가 일종의 이 여기서 얘기하는 호모모피즘입니다. 그다음에 요 그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거, 이 A, B가 각각의 그 뭐 그룹이라면 그룹이죠. 뭐 거기에 어떤 그 카테고리, 여기서는 카테고리라고 한 것 같은데 카테고리 맞나?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에로우가 있고 이걸 엘리먼트라고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에로우가 있어요. 두 종류의 뭔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카테고리 안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얘기하는 건 카테고리 오브 그룹스니까 이게 이제 그 카테고리 이루는 요소가 바로 엘리먼트가 그룹이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그룹과 그룹 사이의 어떤 관계 이게 이제 화살표인데 이 화살표가 여기서 말하는 호모모피즘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펑터가 뭐냐면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 또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카테고리 뭐 A, 카테고리 B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와 카테고리 사이의 관계예요, 펑터가. 대문자로 써요. 네, 이 펑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 카테고리도 카테고리 엘리먼트와 그 에로가 있을 거잖아요. 뭐 우리 여기로 치면은 이 카테고리 안에 그룹과 그룹이 있고 그룹 사이에 호모피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펑터가 뭐냐면 이 그룹으로 매핑을 해요. 일종의 이것도 함수니까 카테고리 from 카테고리 to 카테고리 함수라고 치면 그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이 에로 그러니까 호모모피즘 자체도 이쪽 호모모피즘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이라면서 매핑을 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 여기 요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 항등 항등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항등 에로우라고 해야 되나? 항등 에로우가 여기서도 항등 에로우로 간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약간 유사해요. 네, 여기 지금 하는 얘기랑.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와 대박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네 대박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펑터 이제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래밍을 알아야 되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의 펑터는 그렇게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모노이드랑 펑터는 그나마 모노이드는 여기서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 모나드인가? 그게 아마 압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가장 까다로운 개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펑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만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반가워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제서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카테고리라는 게 뭔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그 여기로만 치면은 카테고리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집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대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취급하는 거는 이 펑터과의 카테고리 구성 요소가 이렇게 그 카테고리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그룹이 있으면은 그룹과 그룹 사이의 화살표로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를 지어주는 홈모피즘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그동안 홈모피즘이나 아이소모피즘을 되게 어려워했어요. 제 스스로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잘 뭐랄까 외웠다라고 표현이 그런데 잘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또 이제 우리말로 또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모피즘이 이제 동형인데 동형이라 해야 돼? 형 한자로. 네. 근데 호모모피즘 호모가 원래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동형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가 준자를 붙였을까? 준자는 한자로 뭐 기억이 안 나네. 네. 어쨌든 준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좀 완전한 것보다는 좀 덜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사실은 홈오피즘이라고만 해도 동형이라도 되는데 아이소모피즘 때문에 한 단계 좀 격화된 느낌이 있어요. 아이소모피즘이 뭐죠? 한글로? 이게 뭐죠? 아이소모피즘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준동형 말 이게 동형인가요? 아이소모피즘 한글로 좀 찾아봐야겠다. 준동형, 동형. 그러면 나올까? 어, 그렇지, 역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이소모피즘의 준동형이라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홈모피즘의 준동형이라고 아이소모피즘을 동형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동형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홈모피즘이 사실은 근데 아이소모피즘에 밀렸다기보다는 아이소모피즘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상호 동일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근데 이 홈오피즘이라는 게 저기서 좀 관건이 뭐냐면 홈오피즘이란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호모모픽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호모모픽. 호모모픽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모픽은 아마 그 둘이 아이소모픽하다고 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그런 표현 쓰지 않았나요? 여기 아이소모픽이라고 하죠, 그죠? 아이소모픽이라는 거는 둘이 서로 아이소모픽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그 뭐죠? 그 바이 뭐죠? 여기 보시면은 전단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소모피즘은 사실상 역호모피즘? 역중동형, 역중동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1대1 대응인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 둘이 그냥 서로 엎치거나 치거나 해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HNG건 GNH건 아이소모픽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둘이 동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마 호모모픽이라는 형용사는 여기서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호모모픽은 방향이 좀 있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호모피즘 이건 약간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호모모픽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쓰려면은 방향을 좀 정확히 알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G is homomorphic, GNH are homomorphic 이건 약간 좀 애매한 거죠. 뭐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방향도 좀 뭐 언급을 하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표현 아예 여기 없죠, 그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호모모픽이라는 형용사 말고 혹은 아이소모픽이라는 형용사 말고 호모모피즘이나 아이소모피즘이나 기본적으로 지금 뭘 호모모피즘, 뭘 아이소모피즘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호모모피즘 저기는 어는 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모피즘이나 아이소모피즘이나 함수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생각했어요. 뭐냐면, 어제 사실은 제가 설명을 대충 해놓고 어젠가 그젠가 뭔가 좀 개운치가 않았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이 함수가 대수적인 구조를, 이거 보면 그룹의 구조를, 리스펙한다, 유지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존중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그걸 의미하거든요. 호모피즘이라 봤자 이거 만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뭐 아이덴티티 뭐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필수는 아니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첨가할 필요는 없다고 하잖아요. 첨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핵심인데 이거만 성립해도 호모피즘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호모피즘이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룹의 대수적인 구조를 유지한다, 보존한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식을 딱 썼어요. 이게 또 헷갈리다. 파이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소문자죠. 파이에 이거를 파이라고 하면은 이 우리 F 발음을 하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P라고 읽는 경우도 있대요. 파이랑 안 헷갈리려고. 파이 요거랑 안 헷갈리려고. 그래서 P라고 읽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뭐 오일러 P 함수?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냥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파이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함수잖아요. 그 함수는 기본적으로는 값을 값으로 대응시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게다가 지금 보면 이 함수가요. 자, 보세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집합을 정의역과 공역으로 삼는 건데 집합 사이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죠? 군은 연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수는 연산에 대해서는 개뿔 몰라요. 그냥 집합에 대해서 원소와 원소 사이의 대응을 만드는 것뿐인 거거든요. 근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이길 바라는 거죠? 대수적인 구조를 뭔가 존중하길 바래요. 대수적인 구조도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함수는 그런 함수가 아닌데, 원래 함수라는 거에는 그런 뜻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좀 더 특별한 함수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특별한 함수를 우리가 이름을 홈오피즘으로 정했기도 했고, 이미. 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수적인 구조를 존중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함수는 원소 사이의 관계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소 사이의 관계로 뭘 정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A, 그 도트 B도 어쨌든 결과값은 G의 원소잖아요? 이 집합 G의 원소잖아요? 닫혀있으니까 연산에. 자, 그랬을 때, 이 원소가 어떻게 값이 될 텐데, 라는 거죠. 될 텐데, 당연히 각각 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연산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됐다면 어떻게 될까? 각각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만 쓰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됐다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요소가 원래는 A 연산 B잖아요. A 도트 B인데 이걸 한번 각각 파일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말이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이거는 됐다 쳐. 이것도 됐다 쳐.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죠? 이거 원래 없는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파이라는 함수는 연산을 뭔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연산에 대한 대응은 없어요. 당연히 없죠. 함수 자체가 그런 게 없죠.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저쪽 H 쪽의 저 연산이면 딱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냥 해본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함수가, 이 특별한 함수, 홈피즈는 함수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연산이라는 이 대수적 구조의 한 축을, 어, 여기 이 파이라는 함수 안에 있는 이 연산을 파이라는 함수 밖에 있는 연산으로 즉 파이라는 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연산을 파이라는 함수의 결과값 공역의 연산으로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동등하게. 예. 뭐 예를 들면요. 뭐 바꿀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바뀌지가 않고 예를 들면 뭐 2배, 뭐 4배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동등하게 바꿔준다는 게 엄청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홈오피스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또 홈오피스는 결국 연산을 유지해준다. 라는 게 되는 거겠죠? 그죠? 값이 원래 저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연산을 유지해준다. 연산을 보장해준다. 결국은 정의역의 연산을 공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속까지 유지해준다. 라는 거죠. 와,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대단하네. 자, 그래서 홈오피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자, 또 15분 동안 복습을 했는데요. 이제 코셋을 이제 해야죠. 자, 코셋이 약간 망설여져요. 왜냐면 코셋이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많은 상황에서 두 개의 그룹 엘리먼트가 만약에 같은 거를, 같다라는 거를, 같다고 생각하는 거를 desirable, 바란다면, 만약에 어떤 주어진 그룹의 엘리먼트에 의해서 그들이 다를 경우, 뭐 이게 뭔 소리죠? 희한하네요. 예를 들면, 정사각형의 그 대칭 그룹에 대해서 일단 어떤 그 리플렉션, 반사가 행해지면 회전만으로는 그 정사각형을 원래의 정사각형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반사된 위치는, 정사각형의 위치는, 다른 서로하고는 동등한데, 반사되지 않은 위치랑은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전은 이 질문과 관련이 없답니다. 리플렉션이 반사가 됐냐 안 됐냐라. 어, 자, 이게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뭔가 이 위에 그 문장이 조금 지나치게 좀 추상화한 느낌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 개의 엘리먼트를 그룹 멘트를 같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걔네들이 다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르다는 거가 뭐냐면은 엘리먼트 기분 그룹 주어진 서브 그룹 부분군의 원소에 의해서 다르다. differ by 엘리먼트 요게 약간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그룹 엘리먼트고요. 여기 있는 서브 그룹의 어떤 엘리먼트예요. 어, 그러니까 기준은 서브 그룹의 특정 엘리먼트인데 결국 두 그룹을 같다라고 하는 거에 이 엘리먼트는 그냥 그 서브 그룹의 그룹이겠죠? 모 그룹? 음, 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약간 지금 사례를 읽어봤는데 사례를 읽어보니까 지금 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반사가 나오는데 지금 약간 나오는 게 뭐냐면 회전 쪽이 서브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 회전 쪽의 서브 그룹이 이 반사 쪽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다. 약간 그런 식의 얘기가 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반사를 한번 하면 회전으로는 도저히 그 반사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뭐냐면은 반사는 서로 뭔가 이렇게 그 동일한 가격 그 동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가 반사된 위치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사례는 아니야. 근데 그렇기도 한데 한번 여기 정의를 한번 봅시다. 코셋은 이런 관점을 이런 통찰을 형식화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자, 서브 그룹 H가 레프트 라이트 코셋을 정의한대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H에 대한 트랜슬레이션 해석 아니면 뭐 평행이동까지는 아닐 텐데 어쨌든 뭐 이럴 건데 근데 어떻게 임의의 엘리먼트 그룹 멘트 G에 대해서 자 심볼릭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앞뒤로 쓰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정확히 정의가 뭔지 그래서 G 어떤 그룹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서브 그룹이 있어요 H라는 서브 그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연산에다 하는 거죠 서브 그룹에 대해서 그 앞에 거 요걸 다 연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9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뒤에서 연산하냐 앞에서 연산하냐 각각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 그러니까 코셋, 레프트 코셋이나 라이트 코셋이 각각 그냥 집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서브 그룹의 레프트 코셋이 G의 그 모 그룹이죠. 모 그룹의 파티션을 만든다라고 하죠. 자, 파티션이 뭐냐면은 어떤 집합을 겹침이 없이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파티션. 자, 그래서 뭐하고 하면은 모든 레프트 코셋은 세 합집합이 이 얘기입니다. 같고 그다음에 어떠한 두 개의 레프트 코셋도 같든지 아니면은 교집합이 없습니다. 같으면 같은 거죠, 그냥 별게 아니죠. 자, 그래서 네, 이런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G1, G2, H는 정확히 언제 일어나냐면 G1하고 G2의 인버스가 H에 들어갔다.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개의 엘리먼트가 H의 엘리먼트에 의해서 다르다. 네. 네. 라이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건 뭐 이건 알겠고, 그런 건 알겠는데, 어, 만약에 G가 왼쪽 오른쪽이 동일하게 나오면 그러면 노멀 서브 그룹이라고 한다. H를 네 알겠는데 대충 알겠는데 여기가 조금 까리가리하네요. 요 문장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우리의 고비입니다. 고비. 자 왜냐하면 이 first case라는 게 뭐죠? first case 이 여기서 보면은 어, 지금 나온 게 뭐냐면요. 파티션을 이룬다. 레프트 코셋의 전체를 다 모으면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레프트 코셋이 같거나 아니면 교집합이 없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O와 그 레프트 두 개의 지금 코셋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두 개의 코셋에 대해서 두 코셋이 같거나 집합적으로 같은 겁니다. 자, 집합적으로 같거나 아니면은 교집합이 없다는 건데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했네요. 뭐냐면 만약에 G1 값하고 G2 값이 같아 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럼 별거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고 G1하고 G2가 같건 안 같건 이 값 자체가 같건 안 같건 상관없이 같건 이 레프트 코셋과 이 레프트 코셋이 같은 경우가 언제 정확히 일어나냐면 이렇다는 거죠. 여기 이 G1의 인버스랑 G2랑 연산했을 때 그게 H 서브 그룹에 들어갈 때.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되게 트리비얼한 케이스가 G1하고 G2가 같으면 당연히 되잖아요. 그러면 G1하고 G2가 같으니까 이게 G2 인버스잖아요. 예를 들면 G2 인버스랑 G랑 하니까 이게 항등원 I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서브 그룹은 항등원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너무 트리비얼한 거니까 그건 됐고 그렇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만약에 서로 같은 게 G1, G2가 같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항등원이 되면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데 서로 역원 관계에 있으면 맞죠? G2의 인버스가 아니 G1의 인버스가 G2잖아요. 아예 아닌가?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거는 진짜 트리비얼한 케이스였던 거고, 그죠?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항동은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항동은 아니어도 돼요. 그냥 H에 속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된답니다. 와, 특이하다. 근데 이게 왜 하는 걸까? 계속 해볼까요? 자, 자, D4, 아까 그 D4죠? 그 스퀘어, 우리가 봤던 예제, 그 정사각형의, 대칭들의 그룹. 네. 자, 그 다음에, 그 서브 그룹 R 회전으로만 이루어진 거 있죠? 그 다음에, left coset G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G는 원래 그룹이죠? 원래 그룹의 임의의 원소입니다. 요거는 그냥 로테이션만 묶은 서브 그룹이고. 근데 원래 그룹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R을 가지고 레프트 코셋을 만들었더니 재밌는 거는 레프트 코셋이 그냥 또 똑같이 R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 G가
R 자체에 있는 원소면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다음에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 G라는 원소가 R 서브그룹의 원소가 아닌 그냥 다른 그 D4의 원소면 자, 매우 흥미롭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U인데 U가 뭐냐면 FCR이 이렇게 된답니다. highlighted in green. 네. 그린이라는데요? 그린이 어딨지? 그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오, 그렇군요. 그린. 여기. 알겠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건 그런데, 좀만 더 나가볼까요? 그건 그런데, 스크롤 잘해야지. 여기 아니다. 아직 쿼션트 그룹 안 나왔죠? 자, 여기죠? 자, 근데, 그런 거 했어요. 자, 서브 그룹 R이 노말이다. 왜 노말이냐면, 노말은 뭐라고 했죠? 노말은 뭐냐면은, 그 G의 모 그룹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부분군의 H가 부분군일 때 부분군의 레프트 코셋이 라이트 코셋하고 같다는 거죠. 그 같은 G에 대해서. 야, 그래요? 왜냐하면 왜냐면은 FCR이 U인데 U가 FC다. 다른 것도 다 해보시래요. 어, 자기 자신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들어있는 거야 다 R이었으니까 뭐 R이 꼴 R이죠, 그죠? 나머지도 다 된다는데요. 와, 신기하다. 오, similarly other for, 사실은 왜 그러냐면, D4의 경우에, 코셋, 리플렉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셋은 다 똑같대요. 그래요? 어, FHR이, FVR이, FDR이, FCR. 아하. 그러니까 이 레프트 코셋이 네 개가 다 똑같대요. 신기하네. 와, 근데 이게 다 U잖아요. 그죠? 그렇네. 자, 오늘 여기까지 27분인데요. 이제 쿼션트 그룹을 해야 되거든요. 살짝 고민되는데요. 쿼션트 그룹 할까요? 쿼션트 그룹 길이를 양을 좀 볼까? 양. 근데 쿼션트 그룹이 나름 중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살짝 제가 너무 쉽게 간 거 아닌가 해서 살짝 고민이 되긴 해요. 지금 쿼션트 그룹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자를까요? 네, 한번 끊고 갑시다. 네, 조금 쉬는 겸 해서, 네, 주제 하나만 하죠, 뭐. 네, 그래서, 어쨌든 코셋 하나 했습니다. 네, 오늘은 코셋을 했고, 자, 제가 이거를 페이지만 해놨는데, 타이틀을 하나 넣어놔야겠다. 네, 코셋 이렇게 넣어놔야겠네요, 앞으로도.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코셋만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